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정의학 회계사인데 네. 아 맞아. 거기 예전에 예, 저희가 한번 다뤘었던 내용이긴 한데 정의학 회계사가 지금까지 유동규가 됐거나 남욱이 됐거나 전부 다 일단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에 지분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이미 다 밝혔거든요. 근데 가장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의학 회계사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어요. 재판에 갔었다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정의학 회계사가 장부를 담당했던 사람이잖아요. 네. 근데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만 장부를 비워놨었거든요. 2호, 3호, 4호, 5호, 6호는 다 적어놓고 네.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남욱이 직접 재판에서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꿨죠. 정의학 회계사가 내가 그 얘기 들었다.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에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입장을 바꿨는데 심지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정의학 회계사가 얘기했냐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. 사실 그러니까 정의학 회계사까지도 지금 입장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김만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이렇게 법학도 입장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고 나면 그 뒤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정도 돼요? 누가? 경우의 수가 이재명에게. 이재명 대표요? 네,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응하고 나서 벌어질 수 있는 일. 가장 기분 좋은 일부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감옥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방 대표 가나요? 제가 잘못 말했네요. 감옥 얘기하는데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? 제가 지금 너무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. 네네. 글쎄요, 너무 약간 좀 기분 좋으면 안 되는데 기분이 좋네. 네. 안 되는데. 예, 우리가 하여튼, 그 옛날에 채팅할 때 빵가 이러잖아요. 네. 빵가. 여하튼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수사의 급물살을 탄 게 원래는 이제 이랬잖아요. 이제 대장 수사 관련돼서 그 김용, 정진상 이렇게 둘이 완전 철벽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욱, 유동규 이쪽이 조금 다른 물결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사업 간의 연계를 계속 이야기를 주장을 했던 사람이 사실 유동규랑 남욱 이들도 이제 입장이 좀 바뀐 거죠 나중에. 그렇죠. 근데 사실 정의학 회계사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정진상, 김용의 느낌과 조금 더 같았거든요. 근데 입장 선회가 됐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아까 전에 우리 성재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 대장동의 지분표를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맞습니다. 제가 알기로 그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이미 제출한 거예요. 이미 압수수색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제출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 일단 정영학 회계사는 어쨌든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협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 선회가 됐다고 보는 게 맞죠. 그렇죠.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이 언론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측의 지분. 그럼 이재명 측은 뭐냐? 이재명이냐? 아니면 이재명, 정진상, 김용, 김만배 이 사람들이냐? 이제 이 연결고리가 이제 하나하나 스텝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수사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 얘기하신 대로 혐의가 있다면 법과 정의에 맞게 맞습니다. 그대로 가시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재수명님이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의학 회계사가 이제 그 장부뿐만 아니라 녹취록도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메모 또한 마찬가지로 제공을 했는데 검찰 측에 이거는 벌써 작년 10월달, 11월달 얘기죠. 근데 그 메모에 보면은 되게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의 명단, 그 이름도 그 메모에 들어가 있고, 이거는 정의학 회계사의 메모니까요. 네. 50억 클럽의 명단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셨던 이재명 시장 측에 대해서 그 이재명 시장 측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부분도 적혀 있는데, 딱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정의학 회계사가 뭐라고 적어놨냐면, 리라고 적어놨어요. L-E-E. 유동규, 화살표, 리. 브루스 리는 아닐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럼 당연히 리가 누구겠습니까? 자넨 리도 아닐 거예요.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겠죠. 이재용도 아닐 거고요. 이재용일 수도 없고. 그래서 그 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정의학 회계사는 노트를 제공했을 때부터 다 이게 됐었는 건데 저는 좀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작년 10월달, 1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에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정의학 회계사였고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도 정의학 회계사였는데 왜 지금까지 갑자기 이렇게 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을까? 저는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검찰 측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는 게 계속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또 밝혀진 내용 중에서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들어갔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정의학 회계사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.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김만배 씨가
정진상이 20억 정도를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내가 들었다라고 분명히 녹취록에 들어가 있거든요. 그 내용이. 근데 그거를 검찰이 이미 작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를 안 했던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10일 동안 밤을 새워가지고 검사 한 분이 그 녹취록을 다시 다 들으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공소장에다 집어넣은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남욱도 이번에 얘기했던 게 유동규뿐만 아니라 남욱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졌다. 그래서 이 정부라면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협조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야, 감사합니다. 근데 진짜 리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. 네. 옛날에 그 쌍방울 브랜드 안에 리라고도 있었는데 혹시 그 리도 그 리인가? 그건 모르겠네요. 네. 그건 아니겠지? 왜 리라고 썼을까요? 그 약간 예전에 피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뭐 왕이나 높으신 분들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어서 뭐 그런 얘기 있어요. 뭐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감히 쓸 수 없어. 뭐 빨간색으로 써야 그리고 되고.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대외비로 말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이 뭐 김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K가 K가